우리 상학함수의 마지막 단어는 상학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다르게 조금 더 들어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오고요. 법칙이라는 게 몇 가지 나오거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설명은 금방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서 아무튼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될 공식들이 좀 있습니다. 다짜고짜. 그래서 말이 좋아 사인 법칙이지 공식이고요. 외우셔야 되고요. 훨씬 복잡하게 생겼죠? 영어가 막 이만큼 있는 녀석이고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차근차근 할 테니까 외워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사인 법칙인데 원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원이 있고요. 삼각형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외접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이 이쯤에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꼭지점 A, B, C. 이제 삼각함수니까 아무래도 삼각형이랑 원을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삼각형을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서 꼭지점을 대문자 ABC라고 하면 마주보고 있는 변을 소문자로 보통 따와요. 그래서 변의 길이는 소문자 ABC 이렇게 보통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B라는 점이랑 C라는 점은 딱 고정시켜 놓을 거고요. A를 움직일 건데 이 원을 따라서 이 A라는 녀석은 호 BC의 원주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원을 따라 움직인다고 해서 각도가 변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A의 위치를 약간 바꿔도 이 각도 A는 변하지 않고요. 변의 길이 A는 변하지 않아요. 물론 각도 B는 변하겠죠? 각도 C도 변할 거고 변의 길이 B나 C는 변할 거지만 각 A랑 변의 길이 A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변화를 시킬 거냐면 선분 둘 중에 하나가 원의 중심을 지나갈 때까지. 뭐 이쪽으로 할까요? 그냥 요 그림이 좀 편해 보이니까 이렇게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옮겨보면 역시나 이 각의 크기는 여전히 A인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요 변의 길이는 A인데 문제는 변 하나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면 얘가 지름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얘가 지름이 되면 이 삼각형 뭐 돼요? 직각삼각형 됩니다. 그죠? 여기가 수직인 직각삼각형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 B가 생각이 나면 되지. 그죠? 지름의 길이 뭐다? 외접원의 지름이다. 우리 보통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로 표시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2R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거기서 요 길이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R분의 A라고 하면 누가 돼요? sin A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A니까 이거 분의 이거 해야 sin A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sin A라는 건 sin A분의 A, 2R분의 2R분의 A 얘가 누가 될 거냐면 sin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A만 그렇게 했어? A가 가만히 있고 B나 C를 움직여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돌려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같은 원리로 2R분의 B라는 것도 해보면 결국 sin B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꼭지점 하나를 옮기면 각도 A랑 변의 길이 A는 변하지 않고 외접 원도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거 세 개로 식을 만든 거야. 마지막에 C도 마찬가지겠죠. 2R분의 C 해보면 이거 역시나 sin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이제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보면 2R이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sin A랑 2R이랑 자리를 바꾸고요. sin B랑 2R이랑 자리를 바꾸고요. sin C랑 2R이랑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만든 식이 누구냐면 sin A분의 A가 2R이란 이야기인데 sin A분의 A나
사인 B분의 B나 사인 C분의 C나 다 외접원의 반지름인 외접원의 지름인 2R과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은 이거예요. 그림이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그려보면 이런 건데 뭐 꼭지점을 바꿔서 원을 그리고 싶을 때 원이 있어야 다시 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었다고 보고 여기 A, B, C 중심 이번에 각도 B를 옮겨보면 B를 뭐 왕창 옮겨볼까 이쪽으로 A랑 C는 가만히 내비두고 B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봐요. 여기가 B야. 그래봤자 이 각도랑 이 각도는 같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변의 길이 B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할 텐데 얘가 원의 중심 지나갔으니까 여기가 수직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래서 2R 분의 B 하시면 역시나 sin B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종합해서 만들어낸 식이 이 녀석이고요. 보시면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얘가 외접원의 지름인 2R과 같다인데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이 공식을 이제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만 볼까요? 요거 두 개. 이 삼각형이 누구인지 삼각형의 정체를 밝히려면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3개를 알면 삼각형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래서 뭐 어떤 책에는 삼각형을 풀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각형을 풀라는 게 뭐냐면 삼각형 3변의 길이랑 3각의 크기를 찾아내라 그런 이야기인데 보시면 요 등호 하나가 성립하려면 각도 2개랑 변의 길이 2개를 알면 식이 성립이 돼요. 그지? 그 말은 각도 2개랑 변의 길이 2개 중에 하나가 빵꾸가 나. 그럼 저거 가지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각도 2개를 아는데 변의 길이 하나만 알아.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얘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변의 길이 2개를 알고 각도 하나를 알아. 그럼 나머지 하나도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쓰긴 쓰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사인 법칙은 누굴 가지고 더 많이 쓰냐면 요 녀석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외접원. 삼각형에 외접원이 나오면 거의 90% 사인 법칙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제 뒤에 뭐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외접원이 나오는 경우는 사인 법칙 아니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길이나 각도를 물어보는데 외접원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이건 사인 법칙을 써야겠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이따 코사인 법칙 이야기하면서 하겠지만 요거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거 변의 길이 2개랑 각도 2개가 맞긴 한데 변의 길이랑 각도가 매칭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얘 알고 얘 아는데 이걸 알아가지고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다고요. 변의 길이 2개, 각도 2개가 이거 2개가 아니라 이거면 쓸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런 경우에 다른 걸 쓰셔야 돼요. 아무튼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지 그거 정도도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고 책에도 보면 거기 어디 오른쪽에 써 있어요. 개념 플러스에 보시면 그 96쪽에 오른쪽에 보면 사인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 코사인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하면서 옆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까지 얘기하고 나서 두 개를 다시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아무튼 이게 사인 법칙이고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변의 길이랑 각도에 관한 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분자끼리의 소문자 A, B, C 사이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건 sin A와 sin B와 sin C의 비율이랑 똑같을 거예요. A 대 B 대 C가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비율과 똑같을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변의 길이 3개가 나오면 각도 3개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각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변의 길이가 아무렇게나 막 나온다고 해서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변의 길이의 B랑 각 각도에 해당하는 사인 값의 B가 똑같기 때문에 각도의 B가 나오면 변의 길이의 B도 이론적으로는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 뭐 사소한 거지만 삼각형 이야기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각도는 셋 다 0에서 파이 사이예요. 졸리는 얘들아? 나는 숨이 찬데 니네 졸리구나. 각도 전부 다 0에서 파이 사이야. 그러니까 사인 값은 언제나 양의 값만 가질 거예요. 코사인의 값은 음의 값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래프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사인 곡선 이렇게 생겼잖아요. 0에서 파이 사이야. 이 맨날 양의 값을 가져요. 근데 코사인 곡선 같은 경우에 0에서 파이 사이 그러면 양의 값을 갖기도 하고 음의 값을 갖기도 한다고요. 그지? 근데 사인이라는 건 언제나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생긴 식이 완성된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사인 법칙 자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적용하는 건 실제로 문제 푸는 건 조금 이따가 가서 예제 풀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책에는 코사인 법칙이라면서 하나만 나와요. 근데 옛날 책에는 코사인 법칙이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코사인 1법칙, 코사인 2법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여러분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코사인 2법칙이에요. 코사인 1법칙이라는 게 별로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좀 빠지긴 했는데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1법칙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가자면 삼각형이고요. A, B, C. 그럼 요 변의 길이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일 거고 A에서 수선을 떨어뜨릴 거예요. 요렇게 수선인데 수선을 요렇게 떨어뜨려서 요렇게 그래서 요 길이를 X라고 보고 요 길이를 Y라고 볼게요. 그럼 지금 직각삼각형 두 개로 잘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양옆을 비교를 좀 해볼 텐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 먼저 보면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C분의 X 그럼 누가 돼요? 코사인 B가 돼요. 그죠? C분의 X 그러면 코사인 B가 돼요. 다시 말해서 C를 올리면 X가 C 코사인 B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오른쪽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B분의 Y 이게 누구예요? 코사인 C입니다. B분의 Y가 코사인 C거든요. 그러니까 Y는 B 코사인 C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게 X고 요게 Y인데 이 애초에 X랑 Y는 뭐예요? A를 쪼갠 거잖아. X랑 Y랑 둘이 더하면 A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건 X랑 Y랑 둘이 더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알파벳 순서상 제가 요걸 먼저 쓸게요. A라는 건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와 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코사인 1법칙이에요. 그냥 잘라가지고 둘이 코사인 빡빡해서 더한다 이게 다거든요. 물론 이제 알파벳끼리 자리는 바꿀 수 있겠죠. 지금 제가 A에서 수선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된 건데 B에서 수선을 떨어뜨리거나 C에서 수선을 떨어뜨려서 식을 만들면 B는 C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C 이렇게 생겼을 거고 C는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녀석이 코사인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빠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쓸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식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 요 식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 변의 길이를 세 개를 다 알아야 돼요. A, B, C. 그리고 각도를 두 개를 다 알아야 되거든요. B하고 C. 근데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언제나 파이이기 때문에 각도 두 개를 다 안다는 건 사실은 세 개를 다 아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각도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식이 완성되려면 삼각형이 누구인지 다 알아야 돼요. 변의 길이 다 찾아야 되고 각도를 다 알아야 이게 완성이 되거든. 그럼 여기서 하나가 빠져야 이거 가지고 구할 건데 하나가 빠진다는 건 변의 길이 세 개랑 각도 하나를 알든지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두 개를 아는 건데 그런 경우면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요. 사인 법칙 같은 걸로 혹은 조금 있다가 할 코사인 2법칙 같은 걸로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법칙 자체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써먹을 일은 없고요. 대신에 요 그림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여기저기 갖다 쓸 때가 많기 때문에 코사인 1법칙을 증명할 때 이렇게 잘라서 증명한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요 녀석은 할 일을 다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코사인 2법칙을 옛날에 요 1법칙, 2법칙을 같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 1법칙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였냐면 코사인 2법칙을 증명할 때 썼어요. 그래서 얘는 그게 할 일이 다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걸 책에 이게 책에 아예 없고요. 코사인 2법칙을 완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요.
책마다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씩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아무튼 그래서 코사인 1법칙이라는 건 그냥 있으니까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아주 꼭 알아야 되는 치명적인 공식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야기할 코사인 2법칙은 꼭 알아야 될 녀석입니다. 요 삼각형 계속 뜯어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요 y라는 녀석은 여기서 본 것처럼 b 코사인 c 이렇게 생겼어요. 요 y는. 그리고 a에서부터 수선을 떨어뜨린 요 길이를 h라고 보면 b분의 h 있죠. 얘는 누구랑 같으냐면 사인 c하고 같은 거. 뭐야 이게? 사인 c하고 같은 거겠죠.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제 b를 올리면 h라는 건 누가 되냐면 b 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b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h하고 y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건데 이제 이 왼쪽 삼각형 볼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써볼 거예요. 요거 뭐지? c h의 제곱에 x의 제곱을 더하는 건데 이걸 x라고 쓰시면 식이 약간 이상해지니까 우린 공식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a에서 y를 뺀 거라고 볼 거예요. 뭐 그게 어차피 x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다 때려 넣어보면 h는 누구였다고? 이거였다고. b제곱 사인 제곱 c 더하기 a 마이너스 y는 누구였다고요? b 코사인 c b 코사인 c의 제곱이에요. 전개를 해보면 여기서 a 제곱 하나 튀어나올 거고요. 더하기 여기서 b 제곱에 사인 제곱 c 오죠? 여기서 b 제곱 코사인 제곱 c 나오거든요. 코사인 제곱 c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a제곱이랑 b제곱 코사인 제곱이 b제곱 사인 제곱이랑 합쳐질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돼요. 근데 이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1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누구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누가요? c제곱이란 녀석이에요. 얘가 코사인 2법칙이에요. 보시면 변의 길이 3개를 다 알아야 되고요. 각도를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럼 식이 완성돼요. 아까 1법칙은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2개를 알아야 완성이 되거든요. 얘는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하나가 빵꾸나면 식이 완성되기 때문에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중에 하나가 구멍나. 변의 길이 3개만 알아. 그럼 각도를 찾을 수 있고요. 변의 길이 2개랑 각도를 알아? 그러면 나머지 변의 길이 하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2법칙이 1법칙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서 수선 떨어뜨려서 만든 식이 이 녀석이어서 그런데 뭐 반대쪽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외우는 건 이런 건데 뭐 너무 여러 개 써 있어서 헷갈리니까 하나만 제대로 외우자고요. 맨 위에 거 볼까요? C를 찾을 땐 A, B랑 각도가 필요해요. 변의 길이 C를 찾고 싶을 땐 변의 길이 A랑 B랑 각도 C가 필요해요.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인 각을 알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요만큼만 보면 피타고라스처럼 생겼죠. 근데 이제 피타는 아니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마이너스 2AB가 있죠. 요거까지 보면 왠지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잖아요. 완전 제곱식 아니고 뒤에 코사인 C가 붙어요. 요 C가 여기 와서 붙는다고요. C제곱은
피타 아니고 완전 제곱 아니고 뒤에 코사인 C까지 와서 붙어야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얘도 B제곱이니까 A랑 C 가지고 피타 아니고 완전 제곱도 아니고 코사인 B까지 와야 완성이 된다고요. A야 피타 아니고 완전 제곱 아니고 여기 A까지 와서 들러붙어야 제2 코사인 법칙이 완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코사인 2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아까 요 사인 법칙이랑 다시 비교를 해보면 사인 법칙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가 완성이 돼요. 얘도 각도 두 개랑 변의 길이 두 개랑 각 두 개야. 그래서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하나를 알면 나머지 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변의 길이랑 각도를 알 때 A랑 B랑 A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코사인 법칙은 뭐였다고? 얘랑 얘를 알아야 돼요. 똑같이 변의 길이 A, B를 알았을 때 얘는 변의 길이 A랑 B랑 각도 C를 아는 거예요. 얘는 변의 길이 A, B랑 각도 A를 알아내는 거예요. 변의 길이 두 개에 끼어있는 각을 알 땐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고요. 변의 길이 두 개에 끼어있는 각이 아닌 다른 각을 알 땐 사인 법칙 이용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똑같이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하나지만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진다고요. 아까도 말했죠. 변의 길이 A, B 두 개 알고 각도 C를 알면 사인 법칙은 쓸 수가 없어요. 이거랑 이걸 알면 쓸 수가 없다고. 어쩔 거라고. A랑 B랑 C를 알면 코사인 법칙을 쓸 거라고요. 이거 가지고 얘를 찾아내시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도 많이 써요. 코사인 법칙. 변의 길이 세 개를 알아. 그거 가지고 각도 하나 찾는 거야.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죠? 하도 많이 써가지고 변형을 좀 해놓거든요. 저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변형하냐면 첫 번째 거 코사인 C만 남겨요. 얘를 찾고 싶은 거야. 변의 길이 세 개를 알고 있을 때 각도 찾고 싶은 거야. 코사인 C를 얘를 찾으려고 넘기고 넘겨서 막 정리를 하거든요. 그럼 요 E, B, C가 분모에 가겠죠. 그리고 분자에 왜 B, C야 A, B지. E, A, B가 분모에 가겠죠. 분자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변의 길이 세 개를 이용해서 각도를 하나 찾아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도 정리를 하면 코사인 B라는 건 ECA의 C제곱 A제곱 빼기 B제곱이고요. 코사인 A는 EBC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요 식을 좀 다르게 정리한 것에 불과한 거지 새로운 건 아닙니다. 변의 길이 두 개랑 각도 알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거에다 그냥 넣으시면 되고 변의 길이 세 개를 알아요. 각도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다 넣으면 된다고요. 정리만 따로 한 것에 불과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만 제대로 일단 외우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는 그냥 식만 딸랑딸랑 써 있는데 여러분 뭐 다른 개념서 같은 거 뭐 바이블이나 정석이나 개념원리 뭐 마플 교과서 이런 데 보시면 엄청 장황하게 써 있어요. 실제로. 근데 써 있는 내용이 다 이거이긴 하거든요.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졸리니까 문제 몇 개 보러 갈까요? 문제 풀면서 좀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를 감을 좀 잡아보자고요.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변의 길이 B가 하나 나왔고요. 각도 B가 나왔고 각도 C가 나왔어요. A를 물어봤거든요. 일단 각도 두 개가 나왔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나온 거지. 각 A는 얼마겠어요? 45도고 75도고 둘이 더하면 120도잖아. 누구야 이건? 60도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 각도 두 개가 나오면 세 개가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상태에서 뭐 물어봤다고? 변의 길이 A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보니까 어때? 요 A에 해당하는 각도 알고 있죠?
나머지 또 한 세트 나왔잖아요. B랑 B. 그죠? B랑 B 알고 있고 A 알고 있고 A 구하세요니까 뭘 쓸 거라고? 사인 법칙 쓸 거라고요. 사인 법칙 어떻게 생겼었다고?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둘이 같더라 그 얘기였다고요. 그죠? 사인 A는 60도잖아요. 사인 60도는 뭐냐? 2분의 루트 3 분의 A 하고요. 사인 B는 B가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분의 B는 8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A 찾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뭔지인데 다행인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둘 중에 어떤 걸 쓸지 주어진 정보를 보고 파악을 좀 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는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변의 길이 A, 각도 B 나왔고 변의 길이 B를 물어봤다고요. 이 사인 A랑 사인 B에 해당하는 각도도 다 특수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각도들이잖아요. 사인 값을 알 수 있다고. 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옆으로 와서 790번. 또 삼각형 ABC인데 변의 길이 A 나왔고 각도 A 나왔고 각도 B가 나왔어요. 그때 요 B의 값 물어봤어요. 이거 뭘로 구할 거라고? 사인 법칙 가지고 구할 거라고요. 그죠? 각 A 변의 길이 A 나왔으니까 매칭이 되는 거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B랑 B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 쓰시면 될 텐데 마지막에 뭐도 물어봤어요? 외접원의 반지름 물어봤어요.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면 당연히 사인 법칙 쓰는 겁니다. 그죠? 써보면 이거예요. 다시 사인 법칙 써보면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같아요. 누구랑 같다고요? 외접원의 지름인 2R과 같다고요. 사인 A는 60도니까 이게 사인 A분의 A죠. 사인 B분의 B는 2분의 루트 2 분의 P 되겠죠? 앞에 거랑 똑같네. 근데 얘가 누구더라? 외접원의 지름인 2R과 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산수만 하시면 R도 찾아지겠네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바로 밑에 있는 애들도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죠. 뭐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R이 10이에요.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외접원 반지름 나왔으니까 얘도 사인 법칙 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어본 건 ABC의 합을 물어봤는데 요거 써 있는 거 다시 보시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가 2R이기 때문에 이 사인 A라는 녀석은 누구랑 똑같냐면 2R분의 A랑 똑같아요. 그죠? 사인 A는 2R분의 A랑 똑같다고요? 저기서 충분히 유도할 수 있죠. 사인 B는 누구랑 똑같겠어?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랑 같아요. 그럼 요 사인 A, B, C 자리에 얘네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구해지겠네요. 그죠? 그 옆에 794번 보시면 요건 삼각형 세 각의 크기가 1대 2대 3이라는 거예요. 대문자니까 각도 이야기인데 각도가 1대 2대 3이라고 해서 변의 길이가 1대 2대 3인 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의 비랑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이 같은 거예요. A, B, C의 비율이 같은 게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정말로 각 A, B, C가 몇 도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몇 라디안인지. 확실한 건 다 더하면 180도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실제 A, B, C의 각도를 찾아보란 이야기예요. 다 더하면 180도니까 얘가 90도여야 말이 되는 거고 얘가 60도고 얘가 30도예요. 그래야 이게 1대 2대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각도는 30도, 60도, 90도라는 이야기고 그걸 이용해서
사인의 비율을 찾으셔야 그게 실제 변의 길이의 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1대 루트 2대 루트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얄팍한 함정이야. 설마 답이 1대 2대 3은 아닐 거 아니야. 삼각형 변의 길이가 1대 2대 3이면 삼각형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 요 녀석은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이거 뒤에 가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는데 삼각형에 이름 달려있는 애들 보시면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뭐랑 관련이 있냐면 변의 길이하고 관련이 있어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정삼각형이잖아. 변의 길이 두 개가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피타고라스 쓸 수 있으면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라면서 주어진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각도로 통일하든지 길이로 통일하든지 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길이랑 각도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건 길이를 각으로 바꾸는 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각도로 나와 있는 걸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고, 각도를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꾼다는 건 sin A 자리에 누구 넣을 거라고? 2R분의 A를 넣을 거라고. sin B 자리에 2R분의 B 넣고 sin C에다가 2R분의 C를 집어넣으면 얘는 다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뀌게 될 거잖아요. 심지어 분모에 있는 2R은 다 약분돼서 사라져요. 결국 A, B, C 사이의 관계식이 될 거고, 뭐 인수분해 잘 하시면 얘네들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이랑 변의 길이가 섞여 있을 땐 어차피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건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길이에 관한 식으로 싹 바꾸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삼각형 ABC에서 변의 길이 A 나왔고 변의 길이 C가 나왔고 각도 B가 나왔어요. 변의 길이 두 개 나왔는데 이제는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나왔거든요.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외접원의 넓이에요. 외접원 나왔으니까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인 법칙 생각해야 돼요. 사인 법, 요 녀석을 딱 보는 순간 얘가 떠올라야 되는데, 문제는 사인 법칙이라는 걸 쓰려면 각도랑 변이 매칭이 돼야 돼요. A가 있잖아요. 얘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C가 있으니까 각 C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요. 각 B가 나왔으니까 변의 길이 B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 얘가 완성이 되거든요.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알아야 쟤가 완성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약간 핀트가 안 맞지. 변의 길이 A랑 C가 나왔으면 각도 A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각도 B가 나왔는데 변의 길이 B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 찾은 다음에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뭘로 찾을 거다? 코사인 법칙 가지고 찾을 거다. 왜? 변의 길이 두 개랑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변의 길이 두 개랑 끼어 있는 각이니까 얘한테 대응이 되는 요 B라는 녀석을 찾는 거야. 그래서 B 제곱이라는 게 누구랑 똑같다고? 피타처럼 생겼는데 피타 아니고,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는데 완전 제곱 아니고, 이 뒤에 코사인 B까지 와서 붙어야 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A랑 C랑 각도 B 나와 있으니까 다 집어넣으면 B라는 녀석 길이가 나오겠죠. 뭐 산수 해보면 처음이니까 6의 제곱, 3의 제곱, 2, 6, 3 코사인 B,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27인가? 맞겠지? B제곱이 27이고요. 그래서 B라는 선분의 길이 자체는 3 루트 3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분의 길이가 당연히 양수겠죠? 그럼 이제 된 거지. 각도 B 하나 있는데 변의 길이 B를 찾은 거니까 이걸로 사인 법칙 써보면 사인 B분의 B, 얘가 2R이었잖아요. 사인 B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다.
B 길이 얼마였어요? 3 루트 3이다. 요거 계산해 보면 루트 3은 약분 될 거고 분자 분모 2씩 곱하면 6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바로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3 될 거고 넓이는 9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문제가 한 줄밖에 안 되는데 한참 썼죠. 그래서 이게 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나오는 요 단어 삼각함수의 활용은 특히나 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 살펴보시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정보가 다 주어져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떤 걸 이용해서 뭘 찾아야 되는지 작전을 세우고 출발하지 않으면 완전 혼자 이상한 거 하게 돼요. 물어본 게 이거야? 그럼 얘를 써야겠는데 얘를 쓰려고 보니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 이거 세 개 중에 누구를 구할지를 고민해야 되고 구할 수 있는 거 살펴보니까 변의 길이 두 개의 끼인 각이네.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찾아야겠네. 그걸로 다시 사인 법칙을 써야겠네. 작전이 서야 문제가 풀린다고요. 아무렇게나 막 갖다 때려 넣으시면 망해요. 됐고. 너무 대표 문제만 풀기 그러니까 밑에 그림 달아볼까요? 803번. 평행사변형 ABCD 이고요. 선분 AB랑 선분 BC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각도 B는 60도래요. 그러면서 대각선의 길이 BD를 물어봤거든요. BD라는 대각선의 길이를 물어봤다는 건 차라리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보라는 이야기 아니겠어, 그죠?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변의 길이 하나를 찾으세요거든요. 근데 보니까 변의 길이 두 개 알죠? 요 길이 3이잖아. 여기는 5겠죠?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럼 요 길이를 찾고 싶은데 요 길이를 찾으려면 뭐 변의 길이 두 개를 알았으니까 사이에 끼어 있는 각 하나 알면 그냥 바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죠. 그게 아니면 다른 변의 길이들을 다른 각도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 각도 하나는 금방 구할 수 있잖아. 평행사변이니까 역시나 120도 될 거죠. 그래서 요 길이 3, 요 길이는 5, 120도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BD의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냥 공식 자체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산수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807번 볼까요? 변의 길이 3개가 다 나왔어요. 4하고 5하고 7이래요.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래요.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고 한 걸 보니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사인 법칙 생각나야 된다고 하죠. 외접원 나왔으니까 오케이, 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이라는 걸 쓰려면 변의 길이 하나랑 대응되는 각도 하나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변의 길이만 3개 나왔지 각도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 그죠? 그럼 각도를 최소한 하나는 구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해당하는 A를 구하든지 B를 구하든지 C를 구하든지. 물론 사실은 정확하게 A가 몇 도인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인 A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아는 각도는 30도, 45도, 60도, 90도 그게 다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각도는 값으로 주어져도 각도 자체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사인 법칙이라는 건 어차피 사인 A분의 A니까 A가 이 각도가 몇 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해당하는 사인 값이 얼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인 A가 얼마인지 혹은 사인 B나 사인 C가 얼마인지를 알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지? 변의 길이 3개 나왔어. 이걸로 사인 A나 사인 B나 사인 C를 구해야 돼. 뭘로? 일단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값을 먼저 찾아요. 그러고 나서 사인 값을 찾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각도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변의 길이 3개가 나왔어. 그러면 코사인 법칙 이용하자는 거예요. A, B, C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약간 뽀록인데 이상한 말인가? 약간 재수인데 재수는 좀 별로다. 운빨인데 어쩌면 되게 좋은 숫자로 예쁜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되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본인들의 운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각도 중에 하나를 고를 겁니다. 그래도 A가 좋지 않겠어? 몰라, 해봐야 알아요. A 가지고 코사인 A를 구해보면 코사인 법칙 자체는 원래는 A가 포함되어 있는 코사인 법칙은 피타 아니고 완전 제곱식 아니고 뒤에 코사인까지 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얘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말했죠. 이거 넘기고 A제곱 넘긴 다음에 2BC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누구다? 코사인 A가 2BC분의 B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럼 A, B, C에다 요거 다 집어넣으면 코사인 A가 나오겠죠? 코사인 A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사인 A를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는 거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가지고 구하는 거지. 게다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인 값은 언제나 양수예요. 그래서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사인을 구했어?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어의 반지름을 구한다고요. 처음이니까 산수를 마저 해보면 코사인 A는 분모에 2B, C분의 B의 제곱, C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2, 5, 7분의 58? 맞지? 아닌가? 맞죠? 다행이네요. 숫자 진짜 이런 거야? 2밖에 안 되잖아. 야, 이거 숫자 너무 더러운데? 35분 29예요. 35분의 29예요. 코사인 A가요. 그럼 사인 A 어떻게 구한다고요? 1에서 요거 제곱해가지고 빼시면 되죠. 그냥 할 거야. 지우지 마. 그래서 코사인 A가 이거고요. 그럼 자, 우리가 아는 건 뭐였다고?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가 1이다 였으니까 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쫄지 마 하면 돼. 쫄지 마. 코사인 제곱 A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 사인 A가 누구다고?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예요. 35분의 29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순진하게 계산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분하면 35의 제곱이 분모고 분자 누구야? 35의 제곱에서 29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죠? 합차하면 되지. 35를 제곱하는 것보단 그게 낫지 않겠어요? 분모는 분모 나름대로 제곱의 루트니까 그냥 35 이러고 나오고 끝날 거고, 분자는 루트 안에 누가 껴있냐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35랑 29는 더하면 얼마야? 64. 땡큐지. 둘이 빼면 얼마야? 6.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8, 64. 35분의 8 루트 6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사인 A인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해하면 되지. 사인 A분의 A. 사인 A가 이거라고요? 이것도 근데 숫자 참 거시기 하다. 8 루트 6분의 4. 정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얘가 뭐다? 2R이다. 그래서 이걸 R 찾으시면 됩니다. 맞겠지? 807번 답 진짜 너무 더럽다. 그래서 답이 24분의 35 루트 6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선 각도 A가 아니나 BC를 골랐어도 더럽게 생긴 녀석이 나올 것 같아요.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숫자를 실제로 제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코사인으로 이런 값이 나왔다고 잘못 풀었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내가 칠판에 풀면서도 아우 숫자 더럽다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연습장에 풀다가 이런 거 나오면 다시 해야 되나? 직직 이렇게 다시 하겠죠? 약분이 안 되네? 또 나오네? 별표 이러고. 아니고요. 원래 그런 거래. 생각을 해봐. 야, 삼각형에 35도, 40도, 45도, 60도인 삼각형이 몇 개나 되겠니? 세상에. 그죠? 그런 삼각형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건 최대 가게 크기를 물어보는데 가게 크기가 크다는 건 변의 길이가 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세 변의 길이 저렇게 나왔으면 누구한테 대응되는 각이 제일 클 건지는 변의 길이 가지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코사인 A 구해보시면 코사인 값 하나 구해보시면 되고요. 옆으로 넘어와서 얘도요. 이거 이제 비례식 같은 거 할 때 하던 건데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가 이런 비율을 가졌으면 이건 A랑 B랑 C도 이런 비율을 가진 거잖아. 그지? 그럼 A, B, C 자체가 실제로 357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A를 3K, B를 5K, C를 7K라고 두면 된다. 이거 우리 유리식 할 때 하던 거죠. 비례식에서 나오던 거라고요.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하나의 문자인 K로 통일해서 나타내고 나면 그 다음에 C의 크기 구하래. 변의 길이 3개 나왔고 각도 C 구하래요. 코사인 법칙 가지고 구하시면 되죠.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여기 집어 넣으시면 K는 알아서 터질 거고 코사인 C의 값이 나올 거예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 녀석입니다. 제가 설명한 거예요. 마지막은. 얘도 보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등식이 있는데 삼각형이 어떤 녀석이네요. 어떤 삼각형인지는 변의 길이 가지고 파악하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 써있는 식을 보니까 어때요? A도 있는데 그러니까 변의 길이 A랑 C도 있는데 코사인 C랑 코사인 A도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 가지고 바꾸면 이거지. 코사인 C는 뭐였다고? 2AB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우변의 코사인 A는 2BC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정리만 하시면 되고요. 2하고 B는 약분되고 A랑 A도 C랑 C도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남는 게 이거고요. B제곱도 아예 소거가 됩니다. 그죠? 좌변 다 넘기면 그냥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A 더하기 C, A 마이너스 C가 0이에요. 곱해서 0인데 얘는 변의 길이니까 0이 될 리가 없겠지. 얘가 0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A랑 C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식에다 잘 집어넣기만 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요 정도까지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야기고요. 그 뒤에 넓이 얘기 나오는데 넓이 얘기도 재밌어요. 미안해. 재밌는 건 아니고요. 넓이 얘기도 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잠도 좀 깰 겸 문제 몇 개 풀고 나서 넓이 이야기를 할게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유형 9번까지고요. 뭐 대표 문제 제가 푼 것도 있고 안 푼 것도 있고 한데 한두 개씩 풀어보십시오. 지금 몇 시니?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대표 문제 풀었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넓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삼각형의 넓이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초등학교 때 하나? 중학교 때 하나? 하던 거 밑변, 높이, 반 그죠? 여기 A, B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라고 보고 여기 A, B, C고요. 가능하면 높이를 구할 수 있으면 높이를 구하는 게 편하겠죠. 높이니까 이제 H 이렇게 보통 나타내 보면 넓이는 대문자 S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당연히 2분의 1 A, H 이렇게 쓸 겁니다.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인데 요 h란 녀석 아까 우리 뭐 코사인 법칙 같은 거 쓸 때도 많이 봤지만 수선을 떨어뜨려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좀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봐도 되고 왼쪽에 있는 거 아니, 알파벳 순서상 오른쪽에 낫겠네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볼게요. 그럼 요 각도가 C인데 요 변의 길이가 B니까 B분의 H 그럼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다고? sin C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죠? B분의 H 여기다 쓰지 말고 밑에 써야겠다. B분의 H이란 녀석을 sin C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 B를 1위로 올리면 H는 누가 돼? B sin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러니까 요 H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이 식을 살짝 바꾸면 누가 된다? 2분의 1에 A에 B에 sin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2분의 1 AB sin C A B sin C입니다. 변의 길이 두 개에 끼어 있는 각을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꼭 뭐 A, B의 C만 그렇겠어요? A, C의 sin B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B, C의 sin A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공식으로 우리가 이제 외우기는 보통 어떻게 외우냐면 변의 길이 A, B에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많이 외워요. 그냥 입에 붙는 거지.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하듯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외워지는 거라고요. 그냥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면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건 아는 거니까요. 얘가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첫 번째 공식인데 좀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책에 있으니까 소개를 할게요. 사인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실컷 오전 내내 우리 한 게 사인 법칙이거든. 그래서 이 사인 자리에다가 다른 걸 갖다 쓸 거라는 건데 사인 법칙 다시 생각해 보면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이 R이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인 A, C니까 C로 할까요? 사인 C하고 2R이랑 자리를 바꾸면 이 사인 C가 2R분의 C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인 C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는 거야. 괜히. 그럼 얘는 2분의 1에 AB 2R분의 C니까 4R분의 AB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 그냥 사인 자리에 얘 넣은 거야. 이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실효성이 좀 떨어져요. 자주 쓰이는 녀석은 아닌데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자꾸 부러지지? 뭐가 문제일까? 어제도 수업하는 내내 이랬거든? 뭐 내가 문제겠지. 사인 C를 저렇게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반대로 이 변의 길이 A, B를 사인 A랑 사인 B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얘도 이런 거잖아. A를 얘 1위로 옮기면 2R 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거든. B도 마찬가지. B도 2R 사인 B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A랑 B 자리에 2R 사인 A, 2R 사인 B를 집어넣는 거지. 그럼 여기가 2R 생길 거고 2로 나눌 거니까 누가 돼요? 2R 제곱 되겠죠? 2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인상 쓰지 말고. 그래서 원래는 얘고요. 당연히 얘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얘는 이제 모르시면 안 돼요. 모르면 망합니다. 근데 요거를 약간 변형해서 얘와 얘를 쓸 수 있다인데 물론 이제 자주 쓰면서 눈에 익으면 뭐 기억에 남으면 참 좋은데 기억에 남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혹시 넓이라면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갑자기 껴있어.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면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사인 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써놓고 도대체 뭐 어쨌길래 이렇게 된 거야. 유도해보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외접원의 반지름 가지고도 삼각형 넓이를 나타낼 수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요거에다가 사인 법칙 섞어서 유도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중학교 때 아마 했던 거 중에 또 하나 외접원의 반지름 이야기하는 김에 내접원의 반지름도 이야기를 해보면 약간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라고 볼까요? 이게 내접원이잖아요. 그죠? A, 여기 B, 여기 C, 변의 길이 여기 A, B, C에 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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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심, 내심 반지름을 이제 R이라고 할게요. 내접원은 보통 소문자 R로 많이 표시해요. 이 소문자 R을 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납니까? 자르는 건데 이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자르면 잘라서 노란색 선 따라 자른 다음에 이렇게 펼치는 거지. 이렇게 펼치면 높이가 다 R인 납작한 삼각형 3개가 되는 거예요. 요 삼각형이랑 이거 이렇게 옆을 펼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되겠죠? 이쪽에 있는 것도 펼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돼요. 요 변의 길이 C, 요 변의 길이는 A, 요 변의 길이는 B. 거기에 높이가 다 R인 녀석이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내접원의 반지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보면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죠? 2분의 1 AR, 2분의 1 BR, 2분의 1 CR이니까 2분의 1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도 쓴다고요. 내접원의 반지름 가지고도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해야 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책에 이름이 써있나 모르겠네요. 공식은 써있거든요. 아, 써있네요. 헤런 공식이라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헤런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나온 책도 있어요. 근데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씁니다. 여기 보면 원래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끼인 각이 주어진 게 아니라 변의 길이만 3개 주어진 거야. 그러면 변의 길이가 3개 주어지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변의 길이 3개를 가지고 코사인 값 하나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 B, C가 나왔어. 그럼 이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A 구할 수 있죠.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A를 구했다고? 그럼 이걸로 사인 A도 구할 수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거 가지고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 한 거예요? 사인 A를 하나 찾은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하면 삼각형의 넓이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변의 길이 3개가 나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는, 그러니까 RPM에는 나오는데 이거 헤런 공식이 안 나온 책도 있거든요. 그 안 나온 책에서도 문제는 나온다는 거야. 변의 길이 3개가 주어진 거 가지고 넓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하면 되는데 이 과정을 일반화시켜서 유도해 놓은 공식이 헤런 공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거 그냥 해놓은 것에 불과하고요. 증명은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거 기본 정성에 증명 안 나와 있고요. 실력 정성에 증명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알면 좋은데 몰라도 지장은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어쨌든 우린 결과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요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필요한 그 알파벳이 하나 있는데 S라는 녀석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A, B, C를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야. 이걸 S라는 문자로 새롭게 치환을 하면 소문자 S예요. 삼각형의 넓이 대문자 S는 루트 안에 S랑 S-A랑 S-B랑 S-C를 곱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예요. 실제로 S를 안 쓰고 그냥 이거 써봐도 되게 마음이 편안한? 뭔가 약간 균형이 맞는 그런 식이 되는데 보면 이거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네? 내 문제지 뭐. 살살 써야 돼. 2분의 잘 안 보이잖아 이러면. A 빼기 B 더하기 C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A, B, C에 이거 다 더했고요. 얘는 A만 뺀 거, 얘는 B만 뺀 거, 얘는 C만 뺀 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원래 식이 이건데 너무 길어가지고 S라는 걸 하나 끌고 들어와서 S에다가 요거 S에서 A 뺀 거, S에서 B 뺀 거, S에서 C 뺀 거다.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요 녀석으로 헤런 공식이라는 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몇 페이지냐? 96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삼각형의 넓이라는 곳에 보시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헤론의 공식이라면서 넓이가 그 공식이 하나 나와 있죠. 책에도 보시면 103쪽에 유형 11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고 문제를 한두 개 풀고 쉬자. 그래도 말만 하고 쉬면 다 까먹을 거니까. 아이고. 유형 10번 하고 11번. 그러면 어려운 얘기는 안 하고요. 딱 쉬운 것만,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나왔고 각 A가 나왔고 뿅뿅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고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AD라는 선분의 길이에요. 선분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당연히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야 되는 게 AD여서 얘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떠올려 보면 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일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일 수도 있는데 사인 법칙을 쓰자니 각도를 하나밖에 모르고요. 코사인 법칙을 쓰자니 변의 길이 하나랑 각도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 자체나 코사인 법칙 자체를 쓰기가 약간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생각하기를 30도고 30도에 둘이 합치면 60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삼각형 ABC 전체의 넓이를 삼각형 ABD랑 삼각형 ADC의 넓이를 더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큰 삼각형의 넓이는 왼쪽 오른쪽 삼각형 둘이 넓이 더한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큰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A B 사인 60도. 요게 큰 삼각형이 되겠죠. 작은 삼각형은 요거부터요. ABD는 2분의 1 ABD인데 요 AD 길이를 X라고 보면 A, B,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1차 방정식이죠. X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일부러 어렵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토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요. 저렇게 푼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고요. 거의 모든 교재에 다 나오는 문제예요. 아주 유명한 대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본 적 있어 하고 딱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고요.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랑 각도 A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물어본 건 내저번의 반지름이야.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 내저번의 반지름 얘기한 거 딱 한 번밖에 없죠. 뭐? 넓이. 외저번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이었다면 내저번의 반지름은 삼각형 넓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였다고요. 넓이 공식 중에 내저번 반지름 들어간 거 누구였다고?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잖아요. 그죠?
얘를 물어보고 있는데 A, B, C 다 알고 있고 S 모르잖아요.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변의 길이 3개 나왔으니까 헤론 공식 가지고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도 A 나왔으니까 B랑 C의 끼인 각 A다 가지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시면 넓이 바로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2개 다 해보면 원래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가지고 구한다고 보면 2분의 1에 B가 5예요. C는 8이고요. 사인 A는 사인 60도입니다.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10 루트 3 이렇게 생겼네요. 맞냐? 맞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하면 20이고 10이니까 이제 반지름이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연습하는 거니까 헤론 공식 가지고도 구해보면 이런 거예요. A, B, C가 7, 5, 8이기 때문에 S라는 녀석은 7이랑 5랑 8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거 10이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헤론 공식을 이용하자면 S에다가 S에서 A 뺀 거 3, S에서 B 뺀 거 5, S에서 8 뺀 거 2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10이 있고 여기도 10이 있잖아요. 10은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죠? 저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넓이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하셔도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옆에 보면 사각형 넓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케이스가 2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평행사변형이고요. 하나는 이름이 없는 사각형인데 결국 사각형이라는 건 쪼개면 삼각형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힌트인데 평행사변형의 경우엔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얘랑 얘랑 평행한 거고 얘랑 얘랑 평행한 거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변의 길이 같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 같고 뭐 이런 거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엔 요 변의 길이를 A라고 보고 요 변의 길이를 B라고 보고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보면 왼쪽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해지죠. 2분의 1 A, B, 사인 세타. 그거 2배 하면 사각형 넓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뭐다? A, 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걸 뭘 외워야 돼? 자르면 삼각형 2개 오케이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그죠? 각도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주어져도 마찬가지예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는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2분의 1 A, B, 사인 세타 해서 2배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변의 길이 2개랑 끼어있는 각 아무거나 하나를 알면 요거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얘처럼 평행사변형 말고 이름이 없는 막대먹은 녀석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사각형도 넓이는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변의 길이를 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엔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요렇게 생긴 대각선과 요렇게 생긴 대각선과 대각선 사이에 끼어있는 각을 알아야 얘는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대각선을 평행이동시켜서 요 꼭지점에 닿을 때까지 평행이동을 시킬 거예요. 이쪽으로도 평행이동을 이렇게 시켜볼 거예요. 요 대각선도 꼭지점까지 평행이동을 시키면 이거랑 이거가 되거든요. 그럼 노란색의 커다란 사각형이 만들어질 텐데 이 커다란 사각형은 뭐예요? 평행사변형이에요. 이게 수직이 아니면 직사각형인지 모르지 뭐. 그죠? 요 각이 수직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각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수직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어쨌든 요 녀석은 이렇게 3개는 평행한 거고 또 얘하고가 평행한 거기 때문에 큰 사각형 전체는 평행사변형이 된다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우리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요 대각선의 길이를 A라고 보고 요 대각선의 길이를 B라고 보면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예요. 거기에 요 끼인 각을 세타라고 보면 여기 끼인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이 커다란 사각형의 넓이 자체는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근데 흰색 사각형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면 여러 개의 평행사변형이 될 텐데 그 중에 다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흰색 사각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를 다시 절반 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름이 없는 녀석의 경우에 사각형의 대각선 두 개가 필요하고요. 대각선에다 끼인 각을 알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디어는 결국 삼각형 만들어서 넓이 구한다 정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유형업에 보시면 무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실생활에 활용 나오는데 뭐 좋은 얘기니까요. 나중에 시간 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쉽시다. 잠깐 쉬었다.